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요 나와 있는 YTN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YTN이 이번에 조금 강한 펌핑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 한번 좀 볼만한 게 있을 것 같아서 흐름들 한번 좀 체크해보고 흐름들 한번 좀 볼게요. 이때 당시에 진짜 되게 변동성 컸었어요. YTN이 이제 유진그룹이 뭐 인수 관련된 얘기들 막 나오게 되면서 막 되게 부각도 많이 받았다가 순식간에 막 빠지고 막 재료 소멸도 막 일어나게 되면서 그 이후로 또 막 더 빠지고 막 이런 일들이 하여튼 있었었는데 과거에 그러고 나서도 이제 여기서 쭉 깨지면서 결국에는 지켜내지 못하고 하락까지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게 되게 길게 하락이 나왔어요. 사실 이슈 자체로만 봤었을 때는 그냥 약간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보통 그래도 인수합병이라든가 M&A라든가 이런 이슈는 전통적으로 보통 호재로 원래 많이 받아들이는 편이긴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확실히 이게 정답이 없다라는 게 이 시장 이게 아무리 이슈 자체가 이 제목만 봤었을 때 좋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진짜 배기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빠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주식이라서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순간적으로 이때 하루 좋았지 순간적으로 팡 튀어주면서 움직임도 막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또 내리꽂고 그래서 항상 이슈도 이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차트 이 가격 흐름도 같이 봐야 돼요. 어쨌든 이 이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당연히 가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리 이슈가 내가 호재라고 생각을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좋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어찌되었든 지나간 얘기지만 결국에는 이 이슈가 있고 나서 이후로 어쨌든 여기를 지켜냈으면야 어떻게든 지금 박스권이었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냈으면 다시 여기까지 쳐줄 수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마저 꺾이니까 어떻게 돼? 이게 싹 다 매물이 돼버린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작업해놨던 것들이 싹 다 매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깨진 순간부터 이게 매물이 됐으니까 투매가 나오면서 1년 동안 힘을 좀 못 쓴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우선 하락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파동이 괜히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이게 항상 파동이라는 게 굳이 이만큼씩 크게 흔들 필요가 없거든. 이게 애초부터 조금 올리고 싶으면 조금만 흔들면 돼요. 뭐 비슷한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내가 뭐 당장 나가가지고 하루에 일부러 한번 엄청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래야 이해가 좀 쉬우니까. 제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1,000원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위해서 그냥 나가서 일을 하겠죠. 아닌가요? 맞죠? 내가 만약에 뭘 준비를 하는데 5년 동안 준비하는 거야. 근데 5년 준비해가지고 5년 뒤에 1,000원 하루 동안 하루 종일 1,000원 벌 수 있을 거면 할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투입을 했으면 미래에 이만큼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가 있고 이만한 아웃풋이 나오니까 이만큼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이에요. 파동도 똑같아요. 조금 올리고 싶으면 조금만 투자해가지고 올리면 돼요. 근데 크게 올리고 싶으면 크게 만들어야 돼요. 어쨌든 파동은 그래서 힘을 모으는 거고 이 다음에 내가 그 다음 파동을 얼마만큼 보낼 거냐에 따라서 폭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이마만큼 모았더니 얼마만큼 올라가요? 이마만큼 또 올라가죠. 바꿔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마만큼은 들었어요. 깨진 순간 위로 돌파가 나왔으면 당연히 이마만큼 위로 돌파가 나왔겠지. 깨져도 어떻게? 밑으로 상승만 방향이 아니죠. 하락도 방향입니다. 이 정도를 만들어놨으니까 또 빠져도 얼마만큼 빠져야 돼? 이 사이즈만큼 빠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결국 빠진 거다라고 보이고 과거에 있었던 어차피 중류관도 같이 겹쳐져 있어서 여기까지 하락 나왔으면은 거의 다 하락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다. 거기다가 지금 오늘 중요한 게 쐐기를 박아주는 움직임이 나와줬죠. 이게 뭔가요?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지금 어디서 터진 거냐면 최근에 결국엔 이 하락 흐름을 타면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 하락 흐름 돌파각 만들면서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 하락각을 벗어나야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속도가 어때요? 하락하려던 속도가 엄청 가파르죠. 거의 수직 각도죠. 이 정도 각도면은 자동차 고속도로 1차선에서 뭐 비우긴 하지만 200km로 달리고 있는 정도 각도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터진 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지금 돌파 시도를 하면서 어쨌든 벗어나야 된다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돌파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가고 있다가 브레이크 걸겠다는 거예요. 그럼 브레이크를 막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다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요? 막 이제 타이어가 안에가 브레이크 패드가 막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마찰열 때문에 막 생기죠. 이게 그거예요.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게 마찰열이다. 이게 마찰열이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여기 브레이크 시도를 밟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서 전 여기까지면 이제 어느 정도 눌러준 게 충분히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다 왔다. 이제 충분히 하락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거래량 이 브레이크 이 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서 하락 추세 돌파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여기 저점 자리 잡겠다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1년 동안 고생 뭐 들고 계신 분들은 되게 고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부터 마음 한시름 좀 덜고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새롭게 다시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서 그간의 고생은 이제 슬금슬금 마무리를 좀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조금 더 기대하시면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요게 나와줬다라고 해서 바로 V자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1000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요. 그런 그림은 잘 안 나옵니다. 항상 각도 바꾸기 싸움이에요. 여기서 다시 요걸로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 강한 하락 흐름이 나오다가 이걸 돌파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왔죠. 이게 나오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V자, 저도 이게 V자로 가는 게 좋은데 이게 왜 안 나오냐면 말했다시피 속도 200km로 달리고 있다가 이제 브레이크 밟았다니까요. 자, 200km로 달리다 브레이크 밟는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출 수 있어요? 못 멈춘다라는 거죠. 왜? 오려고 했었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빠지진 않지. 왜냐면 브레이크 밟았으니까. 근데 브레이크 밟았다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올려던 힘이 있기 때문에 찍 밀리면서 마감을 하죠. 이게 딱 멈춰지죠. 그런 거예요. 돌파는 나왔지만 떨어지려던 속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싶어도 이 찍어 누르려는 힘이 한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통 박스권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속도가 완전히 떨어지려던 속력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이런 그림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이유가 떨어지고 브레이크 밟고 여기 속도 줄어들면 그때 슈팅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마찬가지.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기까지 지금 이제 돌파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횡보 파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좀 박스 그림이 좀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움직임들 자체가 떨어지고 횡보하고 상승, 떨어지고 횡보하고 상승, 떨어지고 횡보하고 상승, 떨어지고 횡보하고 상승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게 떨어지고 횡보하고 상승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니까 지금 우선 당분간 박스권을 좀 예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냐면 우선 어차피 이평선 각도도 지금 가파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모이면서 어느 정도 완만해지는 각이 나올 때까지 횡보를 좀 칠 거예요. 당분간 이 자리 안에서는 그러면 무슨 매매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박스권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눌러줬다가 3,000원 구간 딛고 반등 나오는 타점 나오면 오히려 진입 타점 잡고 4,000원까지 먹는 전략을 몇 번 구사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에 추세 노리시지 마세요. 이거 한 번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눌러줬다가 자리 잡고 확실히 반등 나와주는 패턴 만들어지면 공략해가지고 4,000원까지 먹고 털고 다시 눌러줬다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공략해서 또 먹고 요거 몇 번 반복하시는 거고 요거 반복하시다가 여기 혹시 만원대 물려 계신 분들도 한 번에 V자가 나오기가 힘들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간다라고 한들. 그래서 이분들도 한 번에 탈출하기 힘드니까 차라리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 평단가 관리 한번 하셔가지고 평단가 낮춘 다음에 올라올 때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진즉 손절했었어야 돼요. 이미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조금 박스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 부분 왔다가 자리 잡고 반등 나올 때는 신규 공략 타점으로 보셔가지고 4,000원, 4,500원까지 목표가 잡고 익절 한 두어 번 정도 더 하시되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여기서 평단가 관리 반등 나올 때 똑같이 하셔서 올라올 때 손실폭 줄여가지고 빠져나오시고 다시 눌러줬다가 공략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크게 추세를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적합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요. 그럼 결국 결론은 저점 자리 이제 잡았는데 잡고 나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보통 박스권 그리기 때문에 이거 예상하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박스권 매매 당분간 좀 하시고 물려 계신 분들은 하단에서 눌렀다 반등 나올 때 평단가 관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몇 번 한 두어 번 정도 할 것 같거든요. 한 번 익절하고 여기 한 번 익절 해주고 눌러줬다가 다시 진입해서 두 번째까지 익절 해주고 나면 떨어졌던 폭만큼이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속력은 이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 다음에 이 박스권 돌파가 나오는 시기에 다시 공략을 해서 그때부터 크게 먹는 전략 가져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니까 요거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찍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